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먹고 읽고 투자하라 중에서 읽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 채널이 북 리뷰,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걸 리뷰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팔로우해 주신 분들도 많지만 원래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돈 얘기를 하고 투자 얘기를 하고 막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가끔은 이 읽고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HB 프레스에서 나온 젤다라는 책이에요. 부제는 젤다의 편에서 젤다를 읽다.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소설과 산문.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로 알려져 있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부인이죠. 그런데 이 젤다라는 인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스콧에 비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위대한 개츠비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작가들, 해밍웨이라든지 하루키 같은 작가들이 엄청 찬양했잖아요. 하루키 같은 사람은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읽지 않으면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했었고, 영화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발레 버전도 있어서 제가 좀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그렇게 엄청 위대한 개츠비는 유명한데 이 젤다라는 인물은 많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려진 젤다라는 인물을 다시 발굴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출판을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젤다의 산문과 에세이 작품들을 묶어낸 책입니다. 젤다는 1900년에 남부지방에서 태어났고요. 1920년,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에 스콧 피츠제럴드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1920년대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전쟁 이후에 승전국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경기가 엄청 좋아져 있는, 그러니까 막 버블 시대, 이런 시대에 접어든 시대가 1920년대였어요. 전쟁 특수도 있었고요. 친기업적인 공화당이 자꾸 집권을 하면서 이제 좋은 정책을 펼쳐서 경제 특수가 일어났었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도 기업들에게 감세를 막 해주면서 큰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좋았었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 이렇게 막 버블 경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탕주의라든지 배금사상, 황금만능주의, 허영, 속물정신 이런 것들이 이런 정신들이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부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가 큰 히트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으로 번 돈도 있었겠고 20년 이후에 뉴욕의 가장 화려한 사교계 커플로 등극을 하면서 세계 여행도 막 다니면서 고급 호텔들을 전전하면서 살아요. 이 시대에 여자들은 어땠냐면은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제 나는 남자에게 선택당하지 않겠어. 내가 남자를 선택해 주겠어. 이렇게 다소 강한 여자를 표방하게 됩니다. 이런 여성들을 플래퍼걸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경기가 막 이렇게 좋아지면 항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가서 춤추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꼭 버블 시대에 여자들이 화장 세게 하고 막 화려한 옷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입고 클럽 가서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막 너무 좋아지면 나가서 춤추고 막 당당해지고 그런 건가 봐요. 하여튼 이 플래퍼걸이라는 센 여자들, 당시의 센 여자들의 상징이 바로 이 젤다 피츠제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버블이 꺼졌죠. 1920년대에 한참 좋았던 경제가 버블이 붕괴하고 나면서 1930년대 이후로 불황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말 상징적이게도 젤다와 스콧의 삶도 다시 나빠집니다. 젤다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다가 화재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고요. 스콧 피츠제럴드는 술을 퍼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 둘도 서로 엄청 엇갈렸다고 해야 되나? 서로 엄청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엄청 싸우고 스콧은 엄청 바람 피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30년대에 이 부부의 삶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서문이에요. 이 역근이자 옴기니 이재경 씨가 쓰신 서문인데 정말 젤다의 삶에 대해서 적확하게 짚어주셨고 젤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 서문을 읽으면서 좀 많이 화가 났던 부분은 스콧이 젤다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콧은 자기 소설에서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젤다를 변주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젤다가 했던 말이라든지 젤다가 썼던 일기, 편지 아니면 뭐 발언이나 표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뮤즈처럼 써먹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젤다가 쓴 글을 아주 일상적으로 훔쳐다가 그걸 자기 글에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젤다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젤다가 자신의 자전적 픽션을 써서 그거를 출판하려고 했을 때 스콧이 그 원고를 보고 화를 냅니다. 왜냐면 네 삶은 내 글감인데 그걸 네가 왜 출판하느냐, 그거 다 내 건데, 이런 식으로 화를 내서 결국 금지 처분 신청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 출판이 금지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젤다의 꿈이라든지 재능 이런 것이 스콧으로 인해서 많이 제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젤다는 발레의 재능을 보였고 발레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하지만 스콧에 의해서 좌절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젤다의 작품들을 보면 그런 감성들이 보여요. 뭐 좌절, 허망함, 꿈이 산산조각남, 재능이 있는 여성이 막 호텔에서 혼자 죽고, 뭐 고독사, 실종, 막 자꾸 이런 소재로 자신의 삶의 막막함 이런 거를 표현해냈고요. 제가 되게 씁쓸하게 생각했던 것은 젤다 자신도 그 당대의 문학, 여성을 굉장히 뭐 비련하게 다룬 문학, 예를 들어서 더버빌의 테스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행복이 파괴된 여성의 이야기가 너무 싫다고, 이런 패배주의 문학 같은 거를 읽어서 대체 뭐가 나아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젤다 자신도 비평을 하죠. 그런데 이제 2020년을 사는 제가 1920년대에 젤다의 문학을 읽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성 주인공들이 자꾸 막 죽고 실종하고 뭐 충격을 받아서 멍하게 얼이 빠진 채로 살아가고 막 자꾸 이런 거를 읽다 보니까 젤다 자신도 자신의 삶의 비극의 테두리를 넘지 못했구나,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한 문단을 조금 인용해 드릴게요. 16페이지인데요. 젤다의 삶은 반항과 인습 파괴의 시대였던 제즈 시대조차 창의적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체로 살기를 갈망하는 여성에게 그리 친절한 시대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하기야 디지털이 탈물질을 실현하고 인간 사회의 각종 경계선이 무너지는 요즘도 세상은 여성의 진취에 충분히 호의적이지 않다. 나쁜 상황의 책임을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전가하는 불공평의 문제도 여전하다. 젤다의 세상은 그녀에게 시대의 화려함을 투영하려 했을 뿐 그녀를 시대의 주동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정말 탁월한 한 문장 아닙니까? 젤다의 삶을 정말로 적확하게 요약한 한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도 뭐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려하게 화장하고 섹시한 춤을 출 수 있는 자유, 그런 화려함 같은 것은 여성들에게 많이 투영하죠. 하지만 여성이 창의적인 일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체로 살기를 갈망할 때 많은 불평등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행복이라는 게 아직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이루고 애를 둘 정도 낳는 게 행복이다,
이런 어떤 거짓말을 인류 역사 내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뭐 결혼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연애를 한다고 뭐 엄청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소설을 보면은 연애만 하면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여성의 행복이나 진취라는 것을 여성이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로 실현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점점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세상의 프로파간다라든지 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뭐 이런 세뇌에서 일단 자신을 방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해야 된다 이렇다고 해서 따라하고 남들이 여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방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젤다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한국은 공휴일이라고 하죠. 되게 부러워요. 홍콩은 그냥 평일이어서 저는 오늘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저녁이 다 되어가니까 저녁 먹을거리를 사러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